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백업과 관리, 이제는 IT 트렌드에 맞게 웨비나 진행을 맡은 소성렬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지난 4년간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BM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솔루션과 NAS,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을 통해 그동안 과제로만 여겨졌던 데이터 백업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IBM 시스템즈 이상렬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 시스템 사업부에서 테크니컬 세일즈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렬 실장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앞서 제가 이상렬 실장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및 백업 분야에서 약 20년간의 기술 경력을 쌓아 오셨습니다. 국내 다양한 산업의 구축 사례를 통해 데이터 백업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IBM 스토리지 사업부에서 올플래시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기술 전문위원 직함으로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웨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부터 데이터 백업과 관리, 이제는 IT 트렌드에 맞게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쉽고 빠르게 라는 주제로 이상렬 시장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시장님, 오늘 강의 또 저랑 토크도 하실 건데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기업 IT 담당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데이터 보호 기술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도록 이제 현재 데이터 보호 기술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저희 이제 IBM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군 중에 스케일 아웃 나스와 그리고 스케일 아웃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실장님, 요즘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보호가 기업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의 어떤 주요 과제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손실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인식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장애, 재해, 그리고 또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백업 관리하는 것, 기업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IT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백업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데이터 성격이 기존의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가 이제 날로 이제 커짐에 따라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보호 기술에서도 즉각적인 백업이나 효율적인 백업 데이터의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좀 이렇게 깝깝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웨비나 기대가 됩니다. 약 50분 정도 진행되는 발표가 끝나면은요, 저희 Q&A를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또 선별해서 이상렬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품도 저희 마련되어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설문 참여자 10분 그리고 좋은 질문자 7분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백업과 관리, 이제는 IT 트렌드에 맞게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쉽고 빠르게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네. 예, 일단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제가 질문도 좀 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실장님도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쪽에 쭉 또 일을 해 오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스토리지 트렌드 상당히 어떤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중요성 쪽으로 뭐 간다든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이 트렌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 4, 5년 동안에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기준에 이제 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면 그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서 모바일이나 소셜 비즈니스 형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고요. 스토리지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자면 그 이전 트렌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그 기반으로 어떤 스토리지 사양들을 보시고 하이엔드 그리고 미드레인지 엔트리급으로 나뉘어서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하이엔드 스토리지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에 대한 구분이 이제 없어졌고요. 예.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라든가, 그 다음에 올플래시 스토리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네. 그 IT, 특히나 이제 스토리지 트렌드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이제 어떤 이제 그 스토리지 쪽 이제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동하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이기종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중요시 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데이터 프로텍션 트렌드, 트렌드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 데이터 보호 기술이요? 네. 예. 데이터 보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은 이제 사이즈가 크고 이제 관리하기 힘든 이제 그런 이제 백업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받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이제 백업 솔루션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기업들이 갖고 계시는 백업 윈도우를 맞추기도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백업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 기술들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제 백업 저장 장치로 기존에 이제 속도 때문에 VTL이나 디스크를 많이 활용하셨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로 백업을 이제 하고 계신 추세입니다. 제가 그것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네. 예,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로 전체 스토리지 자원을 관리해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다. 스토리지에 가상화를 적용해 필요한 공간만큼 나눠 사용하며 복잡성이 커지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토리지. 특히 이제 지난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47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225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데이터 인프라 자체가 복잡해져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높아지는 반면 하드웨어는 차별화가 없어지는 소비재로 전락할 것이라고 여러 매체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대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부분에 지난 3년간 1.5대 투자를 했었고요. 향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IBM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스펙트럼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나 워크로드, 벤더에 상관없이 제품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IBM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크게 매니지먼트, 스토리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갖고 있고요.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설명드릴 IBM 프로텍트 플러스 그리고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백업 소프트웨어가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간략히 설명드릴 스케일아웃 나스와
스케일아웃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에 있는데요. 예전에 그 스토리지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을 어플라이언스 형식이나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공을 했다면 네. 이 스펙트럼 제품들은 소프트웨어 온리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어플라이언스로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들입니다. 그 아까 전에 잠깐 질문해 주셨던 지금 현재 데이터 보호 기술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데이터 프로텍션 트렌드. 네네. 네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현재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백업 대상인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를 백업해주는 그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테이프나 VTL로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백업 데이터나 아카이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백업받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방식인 어떤 파일 베이스의 백업을 하는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 기술들을 이용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백업받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추세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디스크나 테이프로 또는 이제 파일 레벨로 이제 백업 받으셨던 미디어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미디어가 이제 탄생을 해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받으시고 아카이브 데이터를 보관하시는 장기 데이터 보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은 IBM의 스펙트럼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백업 솔루션으로 일반적으로들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별화 포인트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TSM이라는 백업 소프트웨어입니다. IBM이 10여 년 전부터 그 시장에 공급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백업 소프트웨어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TSM이라는 이름을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했습니다. 아마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TSM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친숙하실 텐데요. 네네네. 아시는 것처럼 그 스펙트럼 프로텍트는 전통적인 그 백업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샘 백업이나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백업이나 샘 백업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파일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떤 정체계나 또 스케줄에 의해서 그 디스크, 테이프, 그리고 파일 레벨,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백업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특히 IBM은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하면서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 기술 쪽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애드온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백업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카이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쪽에 오브젝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로컬에서 이제 테이프나 VTL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가는 방식. 네. 그리고 DR 사이트를 구축해서 DR 사이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 테이프나 디스크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 오브젝트 컨테이너로 보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산하는 방식을 세 번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마지막 방식은 롱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카피하거나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특히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에는 오퍼레이션 센터라고 하는 이제 진보된 이제 GUI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기존 TSM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가장 이제 힘들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모든 오퍼레이션을 CLI, 커맨드 라인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드시거나 수행을 하셨어야 됐는데 저희가 기존 TSM에서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GUI 화면에서 백업 스케줄을 만드시거나 백업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백업 소프트웨어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기존 이제 TSM의 이제 강력한 기반들과 더불어서 그 데이터 보호 기술 트렌드에 맞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었는데요. 그 인크리멘탈 포에버
서버라는 기능과 그리고 인라인 디두플리케이션, 컴프레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 기술과 인라인 데이터 리덕션 기술들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 데이터 간의 이제 복제를 위해서 저희가 그 디두플리케이션과 컴프레스드 된 채로 DR 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도 이제 추가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백업 정책을 보면 그 팔리시 기반으로 어떤 이제 1차 데이터는 디스크나 VTL로, 2차 데이터는 테이프로, 3차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이렇게 티어링 개념으로 순차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팔리시 기반으로 관리하실 수 있고 GUI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이 탑재가 됐고 TMS에서 리브랜딩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기술들이 탑재돼서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어떤 제품 형태 이렇게 돼서 그런 리브랜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됐다는 거죠. 가장 네네네네. 큰 이유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백업 아키텍처를 가지고는 기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그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잘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가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디어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새로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뭐 새로운 제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환경에 맞게끔 변화가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기존의 TSM이라는 제품, 즉 지금 스펙트럼 프로텍터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아키텍처 기반에서 갖고 있었던 강력한 기능들 플러스 그렇죠.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IBM의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그러니까 IBM의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이 제품은 또 어떤 제품인가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단어가 좀 어려우시죠? 네네네.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백업 대상이 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중에 네. 기업에서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 중에 그 80% 정도가 가상화 환경에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의 이제 백업 대상 서버들은 유닉스나 그리고 뭐 기타 이제 x86 서버 기반의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 데이터들이 이제 대상이 되었다면 요즘은 가상화, 특히 이제 VMware나 하이퍼바이저나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 기술들을 이용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x86 기반의 가상화된 시스템에 대한 백업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슈로.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전통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키텍처에서도 가상화 시스템들을 백업 받을 수 있었으나 그와는 좀 다른 아키텍처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상화 환경의 그 전문 이제 가상 환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백업 받을 수 있는 아키텍처 기반의 새로운 가상화 전문 백업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라는 제품은요, 총 6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화 환경에서 백업을 받으려면 가상화 시스템이 굉장히 몇백 개, 몇천 개가 되기 때문에 그 SLA 기반, 즉 이제 어떤 팔리시 기반으로 VM들을 이제 백업 받을 수 있도록 그룹핑해 주는 기능들, 그리고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기능들, 점들, 그리고 그 다수의 이제 VM들에 대한 이제 백업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가상화 환경에 적합한 진보된 기능들을 그 가상화 환경 VMware나 뭐 하이퍼V 같은 그런 이제 가상화 솔루션들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VM 및 응용 프로그램 API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6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차트를 보시면요. 이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서버라는 것이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 서버는 온프레미스, 즉 기업 환경에 설치하셔도 되고 저희가 IBM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서버라는 저 물리적인 서버가
그 고객 센터에 없더라도 클라우드와 연동돼서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가 고객의 온프로미스에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그 가상 환경에 대한 백업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또는 테이프로 옮겨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업 데이터를 이제 백업 받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기반으로 그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세 가지 정책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팔리시를 만들어 갖고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고객 필요에 따라서 팔리시를 계속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뭐 1시간 이내에 복구가 돼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야. 또는 30분 이내로 이 데이터를 빨리 백업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기준으로 이제 팔리시를 만들게 되고요. 네. 기업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서버를 통해서 API 콜을 하게 되고요. VMware나 뭐 하이퍼V 같은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API 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속해져 있는 VM들을 이제 백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VM들 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서버인 오라클과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백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백업은 그 스냅샷 기술을 이용하게 되고요. 네. 이 스냅샷 기술로 백업 받아진 데이터는 디스크, 테이프, 클라우드,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백업 데이터 이중화를 위해서 리모트 데이터 센터의 DR을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이 DR 사이트에서 바로 클라우드 쪽으로 솟아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그 데이터 액세스를 위해서 백업 받아진 백업 데이터를 그 복구를 해서 디벨로퍼나 뭐 헬프데스크나 필요하신 어드민 환경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테스트나 이런 환경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타사 이제 가상화 환경 기반의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나 또는 전통적인 백업 소프트웨어와 비교했을 때 사용하기 쉽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VM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백업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그 일반 어드민 분께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백업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이제 그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팔리시 기반의 SLA 베이스의 데이터 프로텍션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 타사는 지금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네. 기존 이제 전통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그런 이제 아키텍처로 가상 환경 백업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현대적인 그런 이제 아키텍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VM 환경에 이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를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백업 받으시고 백업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게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이런 저는 어쨌든 많이 이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합니다만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보호의 이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백업을 받고 계시는 소프트웨어도 변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기업 IT 담당자분들께서 운영 중이신 백업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미치 못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제품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보호 기술의 트렌드는 네. 클라우드화돼 가고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냅샷 기술이나 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곳에 담아주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이제 백업 어드민께서는 이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난로의 이제 백업 대상이 되는 이 데이터 양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백업 윈도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요. 네네. 이런 스펙트럼 프로텍트나 또는 가상화 환경의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제품들을 이용하시면 그런 고민들을 이제 일정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이 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더 좀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더 그렇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
실장님께서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데이터 백업 뭐 왜 중요한지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상화 환경 이야기 하셨어요, 실장님. 그 가상화 환경이 기반이 된 백업으로 IBM에서는 어떤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지금 IBM의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제품인지 네, 이 네.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추가적으로 IBM 스펙트럼 프로텍트는 VM웨어나 하이퍼-V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그 가상화된 서버들에 대한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눈여겨 보실 것은 아까 제가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고객 사이트에 그 대상 백업 서버가 없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자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테이프나 디스크 쪽으로 백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그 월 단위로 차지가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VM 개수별로 이제 과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 도입 비용을 떨어뜨리시고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네,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는데 네.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추시고 네. 쉽게 가상 환경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백업 미디어로서 그 지금 현재 그 뭐 디스크나 파일이나 테이프로 백업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계시지만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네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림 보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하실 수 있는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스토리지는 그 블럭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 세 가지 종류 타입의 이제 스토리지를 비교를 할 때 주차장 그림을 가지고 잘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렇네요. 예. 네. 블럭 스토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구간과 영역을 나누어서 블럭 개념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스토리지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센 스토리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센 스토리지가 바로 블럭 스토리지 개념입니다. 네. 파일 스토리지는 저희가 보통 이제 NAS라고 불리는 이제 개념이 이제 스토리지인데요. 그 파일 형식의 이제 공간을 이제 그 그룹핑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토리지가 바로 파일 스토리지, 즉 NAS가 되겠습니다. 네. 이 블럭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계층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파일 시스템을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어떤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서브 폴더를 만들고 또 데이터를 또 이제 보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층화할 수 있는 구조의 데이터에서는 바로 블럭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즘은 정형 데이터보다도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 사이즈가 클 뿐만 아니라 이런 블럭 레벨이나 파일 레벨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개념이 나왔고 사실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10년 전부터 나와있던 개념들이고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가장 잘 쓰고 있는 사이트들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이나 IBM이나 또는 MS 같은 회사들입니다.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어떤 블럭이나 어떤 구간이나 영역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속성 정보 값을 갖는 지금 오브젝트 스토리지 여기 키가 하나 보이시죠? 네네네. 차가 있고 키가 있고, 네. 이 키 개념으로 어떤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인데요. 발레 파킹이라고 써놓으시네요. 네. 블럭이나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내 차가 어딘지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저 키를 이용해서 발레 파킹 같은 겁니다. 저 키를 딱 주면서 나 이 데이터 쓸래? 그러면 스토리지가 알아서 조합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토리지입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레이저 코딩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적은 용량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맞는 스토리지는 바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이나 어떤 데이터 보호 기술 측면에서 이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IBM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IDC나 가트너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 1등 제품이고요. 이 IBM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 스토리지 사용하시는 것에 비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고, 그리고 관리 복잡성을 제거하실 수 있고, 무중단 확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스토리지 비용 절감부터 먼저 보시면 TCO를 70%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 1.2페타의 이제 데이터를 네. 그 보관을 하시려면 저희가 DR 사이트도 꾸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스냅샷도 떠셔야 되고, 백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의 데이터 용량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분산 파일 그 알고리즘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 레벨로 여러 개 복사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분산해서 여러 군데 사이트로 분산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산 파일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가 또는 이제 하드웨어가 하나가 이제 장애가 생기시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무중단으로 가용성을 높여서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노드 하나가 죽거나 또는 디스크 하나가 나가거나 여러 개가 나가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 관리 복잡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싱글 웹 UI를 이용한 통합 관리, 그리고 서드 파티 인크립션 솔루션들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자체적으로 인크립션 기능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힐링 기능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는 무중단 확장 기능인데요. 무한으로 숙병 확장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리미테이션은 없고요. 사이트별로 또는 이제 여러 사이트를 둬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드를 추가하심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리밸런싱 되고 그런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비용이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비용이 더 비싸다 혹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할 텐데 그 비용을 확 낮출 수 있는 그 부분도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이제 센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에 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네. 그 기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복제해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 파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슬라이스로 쪼개게 되고요. 그 쪼개진 데이터를 여러 사이트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블록 레벨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적은 하드디스크 용량으로도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적인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시는 곳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이제 관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검토 도입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스펙트럼 나스. 네. 예. 어떤 제품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데이터 보호 기술 솔루션인 스펙트럼 프로텍터와 플러스 이외에 저희 IBM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에 입각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인 제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 제품이 이 스펙트럼 나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펙트럼 나스라는 제품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예, 현재 로드맵 상에서는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제품군들의 특징인 바로 이 어플라이언스나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품을 딜리버리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만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 나스 제품을 사용하시면 무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파일 스토리지를 확장하실 수 있는 개념의 이제 제품입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스토리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보시면 그 스토리지 컨트롤러 1 그리고 스토리지 컨트롤러 1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J보드가 쭉 있는데요. 이런 개념의 이제 나스 제품들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고, 나스 스토리지, 그 파일 스토리지, 그러면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스케일아웃 나스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노드를 무한 확장하실 수 있고 용량을 무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단일 네임 스페이스로 용량을 무제한으로 무중단으로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스 제품입니다. 네. 기존의 나스 제품과는 굉장히 좀 다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공급을 해드리면 대용량 파일 시스템 그리고 대용량 그러니까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서비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고객분들에게는 이 기존에 갖고 계시는 하드웨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하드웨어 디펜던시 없이 그냥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무중단, 그 무한 확장이 가능한 나스를 이제 설치하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4개 노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노드에 대한 개수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토콜은 삼바 NFS고요. 그리고 DR도 이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두 가지로 이제 스케일아웃 나스끼리 DR 사이트 구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텐티케이션, 그 다음에 오더리제이션,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제품들은 이제 하드웨어 디펜던시 없게 무한 확장할 수 있도록 무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기종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디펜던시가 없고요. 또 이제 그런 이제 싱글 단일 네임 스페이스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멀티 테넌시 기능과 어떤 이제 파일 팔레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케일아웃 나스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이제 이용하셔서 그러니까 대용량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파일 기반의 대용량 서비스가 필요하신 그 고객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제품, 스토리지 제품의 특징은 네.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디펜던시 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하드웨어들을 통합하고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스케일아웃 나스도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언스 개념으로도 저희가 제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저희 방송 시작한 지 한 37분? 예, 이 정도 됐는데요.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사전 뭐 질문들 하시는 분들도 아마 방송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은 그 시장님께서 뭐 강의도 해주시고 예, 뭐 토크도 좀 같이 나눴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뭐 여기서 네네.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네. 뒤에 또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강의하시는 동안 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저희가 골라봐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저희 채팅창을 좀 지금 채팅창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실제 채팅창에서 지금 답변을 지금 IBM 쪽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우선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어떤 김수열님 거 질문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시 고려 사항이 있는지, IBM 스토리지가 자체 암호화 기능과의 연동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암호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서드파티 제품으로 이미 암호화가 된 데이터에 대한 백업 복구 시 고려 사항이 있나요?라고 제가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네. 예, 저희가 뭐 특별히 그 서드파티 된 제품의 암호화 그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서티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고요. 저희가 백업을 받을 때 이 데이터가 암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제 서드파티 그 솔루션으로 암호화가 돼 있더라도 저희 스펙트럼 프로텍트나 프로텍트 플러스 제품을 통해서 이제 백업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IBM 스토리지 제품에서도 데이터 보호 솔루션으로 제공해드린 그 두 가지 제품에도 저희가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저희 이제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네. 백업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에서 제공해드리는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는 이 질문도 눈에 띄는데요. 데이터 백업 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그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압축 효율이 네.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백업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디두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타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압축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 데이터는 그 압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복 제거 기술들을 탑재하는 이유는 백업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리덕션율이 압축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BM의 스펙트럼 프로텍트나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디두플리케이션과 컴프레션 기능 두 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압축 효율만을 따진다면 정형 데이터가 조금 더 좋겠죠. 비정형 데이터보다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데이터들은 이미 압축되어 있는 포맷으로 파일 형태가 존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백업 소프트웨어에서 압축을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회 김승배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내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서버에 있는 스토리지도 활용 가능한가요? 디스크 용량 제한도 자동 컨트롤 가능한지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네요. 네, 어떤 제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백업 제품이라고 하신다면 내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서버에 있는 스토리지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디스크 백업 데이터로 사용되는 그 디스크 용량 제한은 아마 그 스토리지 쪽에서 용량 제한을 걸어서 이제 백업 서버 쪽으로 이제 던져주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밑에는 답변을 좀 달아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저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네. 이상우님. IBM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BM에서 이제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제품은 소프트웨어로도 제공해드리고 어플라이언스로도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플라이언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매니저하기 위한 x86 서버 형태의 이제 컴포넌트가 하나가 있고요. 액세서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 액세서라는 컴포넌트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이제 담아두기 위해서 접속하는 서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슬라이스 스토어라는 이제 실제 고객의 데이터가 보관되는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는 그런 이제 컴포넌트에서 모니터, 액세서, 슬라이스 스토어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 이루어져 있고요. 윗단에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텐지 스위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아키텍처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윗단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이제 액세서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형식입니다. 지금 이동곤님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볼까요? 압축이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원복하는 경우, 압축이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복하는 것과 비교해서 속도 차이가 좀 궁금하다. 저희가 그 데이터 성격이나 압축률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적용되는 이제 암호화 솔루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 네. 이제 스펙트럼 프로텍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압축과 그 인크립션 기능들을 활용하신다면 간략히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 압축이나 암호화 안 된 데이터와 이제 비교했을 때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압축을 푸는 이제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렇죠. 네. 암호화를 다시 이제 복원화시키는 이제 시간도 이제 필요할 필요하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도 지금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보신 분이고요. 뭐 시장님 설명해 주신 걸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백업 관점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스케일아웃 나스를 활용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 스케일아웃 나스를 활용한다는 뜻은 네. 어떻게 보면 파일에 대한 카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백업 데이터나 아카이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는 것이 적은 용량의 더 많은 데이터를 담아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구축하셔도 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제 구축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저희 꽤 많이 지금 질문에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SSD의 수명은 읽고 쓰기 횟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플래시 스토리지에서 이 횟수를 모니터링하고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번 그 웨비나 주제하고는 좀 안 맞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제가 IBM에서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SSD의 수명은 읽고 쓰기 횟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쓰기 횟수에 대한 이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SSD는 이제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제일 작은 이제 단위가 셀이거든요. 그 셀에 전자를 띄웠다 없앴다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이 전자를 띄웠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없앨 때 또는 어떤 업데이트가 일어났을 때 이 셀에 마모가 생겨서 SSD의 수명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거나 쓰기를 했을 때 이 SSD의 이제 수명과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그 IBM에서 그 시장에 내놓고 있는 여러 이제 하이엔드나 이제 미드레인지 기반의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IBM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리드라이트에 대한 횟수를 모니터링하고 교체 주기를 알려주는 그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용을 하시다가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 SSD가 폴트가 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럼 이제 교체 주기를 알려드립니다. 네. 어떻게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시장님께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저거 할까요? 네. 스펙트럼, 좀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됐습니다. 네. 그 맨 밑에 보시면 민지영님 글에 대한 네네네네. 예, 다른 벤더사 대비 스펙트럼 프로텍트의 강점이 무엇인가요? 하고 민지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 스펙트럼 프로텍트라는 이 백업 소프트웨어는 시장에 나온 지가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백업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이 나온 지는 시장에서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20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IT 그 기술들 그리고 IT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백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출시되고 이제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이제 경쟁 벤더들이 있지만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거의 차별점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데이터 트렌드에 맞도록 이게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또 여러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들이 20년간 막 경쟁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요, 저 소프트웨어가 좋아요라고 이게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소프트웨어마다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 자기들 그 회사마다 자기들의 이제 사상들이 있고요. 그런 사상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키텍처링 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들이 있는 것이지 백업 소프트웨어가 뭐 이 제품 더 좋고 저 제품 더 나쁘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스펙트럼 프로젝트가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기존 이제 그 전통적인 IT 인프라 환경에서 그 고객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모두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빨리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인크리멘탈 포에버 백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즉 풀 백업본이 필요 없는 그 인크리멘탈 본만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R 센터 구축하실 때도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적게 차지하도록 이제 컴프레션이나 디두플리케이션 데이터들만 이제 전송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민지영님이 질문하신 댓글,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점 여기까지 하시죠. 그런가요? 뭐 계속해서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관련해서 또 보다 상세한 답변 또 저희 쪽에서 또 IBM에서 답변을 해서 게시판에 있는 답변에는 또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실장님 그 웨비나 저랑 처음 이제 한번 종종 기회가 있을 때부터 저도 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실장님은 또 더 많은 걸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실장님 처음으로 저랑 같이 웨비나 진행해 봤는데 방송 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좀 질문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그 웨비나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웨비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네요. 네. 저희가 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인 그 스펙트럼 프로텍트 TSM으로 리브랜딩 된 제품, 그리고 가상환경 이제 기반의 이제 전문 백업 소프트웨어인 스펙트럼 프로텍트 플러스,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활동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의 이제 저장 공간을 위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스케일아웃 나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시간이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전달 못 드린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더 많은 정보나 그 관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IBM 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 좋은 질문, 저희 해주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저희가 추후에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이용권,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후에 발표하신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자신문 오쇼 TV가 마련한 데이터 백업과 관리, 이제는 IT 트렌드에 맞게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쉽고 빠르게 웨비나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쇼 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